자, 시황부터 볼 건데 나머지 이제 내용이 좀 너무 길어지다 보면은 여러분들께서 사실상 시간도 없는데 엉뚱한 곳에 또 시간을 또 뺏기실 수도 있어서 이런 내용은 좀 빨리 넘어갈게요. 이 내용은 제일 중요한 거는 1월 이후의 종목군들의 수익이라는 거고, 그리고 전부 1조 이상짜리, 그리고 1조 이상짜리 뭐 5조 미만짜리는 몇 종목 없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1조 6천억까지 올라온 종목이고, 에코프로가 이제 5조를 향해서 가고 있고, SM이 2조 6천억, 카카오페이가 지금 8조 원대, 포스코 케미칼이 17조 원대로 밀려버렸죠.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이 시가총액 2위, 에코프로 BM이 코스닥 시가총액 1위, LG전자가 시가총액 17위, 포스코 케미칼과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17조 18조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카카오뱅크가 14조에서 좀 밀렸어요. 그리고 하이닉스가 시가총액 3위, 하나솔루션이 시가총액 9위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좀 많이 미끄러졌어요 이번에. 9위가 9조에서 조금 미끄러졌고, 그 다음에 LG화학이 시가총액 6위, 삼성 SDI하고 5위, 6위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금양이 2조 4천억까지 올라갔다 지금 좀 많이 미끄러져 있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예전에 과거의 수익도 아니고 정확하게 2월 1일부터 기준에서의 아니 1월 2일부터 해서의 기준에서의 수익 범위가 됩니다. 그렇게 놓고 보시고, 교육일은 이제 뭐 대부분 시장 바닥 찍을 때 기준이 되겠죠. 1월 초에 시장 흔들릴 때 흔들리지 마십시오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어요.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위치라고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뭐 최근 1월 3일, 2월 7일 뭐 이런 날짜에 변동성이 크게 확장됐던 흐름이 있었고요. 결론적으로 이제 이 종목군들이 움직임이 나오니까, 우리 입장에서 이제 금요일 날 방산도 좀 움직임이 있었고, 그리고 SM, 에코프로, LG전자까지 그 움직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움직임 속에서 꼬리가 달리고 이제 미끄러져 내려온 부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죠. 결론적으로 이런 흐름 속에서 이제 SM을 통으로 같이 놓고 보니까 시가총액이 SM CNC는 그래도 상한가 가서 4천억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그리고 SM 라이프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시가총액이 여전히 이제 뭐 굉장히 작은 1,000억 원대 수준에 놓여져 있는데, 저러한 종목군들도 거래대금이 최상위로, 전체 시장에서 거래대금 최상위로 올라오면은 들여다볼 수 있다, 충분히. 거래대금이 그 정도로 터질 정도로 이슈가 불거졌기 때문에. 근데 가장 기초는 뭐다? 그러니까 방산이 됐든 IT가 됐든 또 에코프로 형제가 됐든 SM이 됐든 일단은 소형주의 테마가 아닌 대형주의 기준에서 테마가 형성이 되고, 그러니까 테마라기보다 이슈가 형성이 되고, 대형주 기준에서 이슈가 형성된 부분의 종목군들은 아무래도 이제 제약바이오의 기준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는 어, 개인들의 흥분에 의해서 움직임이 나오기보다는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에 의해서 변동성의 확장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들의 변동성에 대해서는 부담이 없어요. 그리고 거래대금도 똑같이 만약에 뭐 3천억씩, 5천억씩이 터졌다. 예를 들면 똑같이 5천억씩이 터져도 시가총액 10조짜리 5천억하고 시가총액 5천억짜리가 5천억 터지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5천억짜리가 5천억을 계속 터뜨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5천억이 터져야 그래도 시장의 최상위, 거래대금 최상위에 놓여지게 되고, 거래대금 최상위에 놓여졌다는 건 그만큼 이슈가 집중된 거고, 그 거래대금이 터져야만 소형주 같은 경우 뭐 상한가도 나올 수 있는 거고. 근데 그것이 SMCNC가 상한가 나왔는데 계속해서 거래대금이 뭐 3천억, 4천억, 5천억이 계속 터질 수 있느냐. 그러니까 10조짜리는 계속 터질 수가 있어요. 그죠? 뭐 3천억, 5천억, 1조 뭐 이렇게도. 그래서 연속성의 흐름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소형주는 짧고 굵게 갈 수밖에 없고, 비이성적으로 더 치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거야 이제 거래대금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의 기준이고요. 그리고 대형주의 경우는 뭐 상한가는 좀 제한적으로 나온다 할지라도 추세의 강화 부분 지속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이제 LG전자도 상한가를 갔습니다. LG전자보다 시가총액이 더 큰 SK바이오사이언스도 2021년도에 상한가를 진입을 했죠. 그죠? 그렇게 해서 8월 달에
그리고 현대 모비스 같은 경우도 시가총액 10위에 놓여져 있던 2021년 1월 8일 날 장중에 상한가 안착을 합니다. 시가총액 10위가. 그러니까 시가총액 크다고 상한가 못 가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그런 케이스는 LG전자 상한가를 제가 36년 주식하면서 두 번뿐이 못 봤어요. 2020년 12월 23일 날 그 두 번째 상한가 진입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해서 주가가 100% 이상 올랐죠. 그래서 그러한 흐름을 소형주에서만 꼭 들여다보실 필요는 없다. 그래서 약속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어떤 거요? 좀 1기 교육생 분들과 2기 교육생 분들이 있는데 1기 교육생의 거래대금 기초 교육을 14일부터 진행을 합니다. 14일부터 3일 동안 진행해 드리고 1시간씩. 그리고 2기 교육생 부분도 이제 2기 교육이 다음 주 끝나면 다음 주 주말이든 그 다음 주 화수목 1시간씩이든 이렇게 교육을 또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강연의 기준에서 종목 설정 방법까지 오픈을 해드릴 텐데, 소형주들의 상한가는 거의 뭐 매일 잡아낼 수 있어요. 그 거래대금 교육만 제대로 받으시면 매일 잡아낼 수 있습니다. 농담이 아니고 여러분들 선배분들도 그래 오셨고, 그리고 종목별의 기준에서도 이런 대형주 위주에서 기준을 종목을 설정해낼 수 있고, 여기에서 수익 범위를 제대로 잡아가시게 되면, 그렇게 되면은 일단 뭐 소형주 상한가 따라잡는 그 기준에 실패가 돼도 부담이 없죠. 그리고 실패될 일이 거의 없어요. 장중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은.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할 수가 없고, 뭐 직장 다니시다가 하루 쉬는 날이었다, 쉬는 날은 할 수 있어요. 그런 날은 무조건 상한가 잡아낼 수 있어요. 그 교육을 뭐 바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극대형주 위주에서 먼저 보시고, 월요일에도 이 중에서 이제 변동성의 기준 보시고, 그리고 대처하면은 이런 종목. 뭐 1월 달에 20번 상한가 종목이 나왔는데, 여기에는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이 시가총액이 이때 상한가 가면서 1조 6천억, 그리고 1월 3일 날 상한가 할 때는 7천억 원 올라왔죠. 1월 3일 상한가 하면서. 이 두 종목 빼고 이 종목 빼고 나면은 거의 뭐 시가총액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기 좀 어려운 종목군들이에요. 1조 미만이고. 보통 이제 종목 검색기에서 발굴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SMCNC 같은 경우는 종목 검색기에서 발굴이 되고 나서, 그러니까 종목 검색기 발굴이 26.93이에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거 못 쫓아가. 우리도 이제 시가총액 1조 미만짜리는 최대 폭을 15%, 그리고 아주 특이한 케이스, 시가총액 최상위로 올라오는 그런 특이한 케이스는 20%까지 따라붙을 수 있다로 설정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SMCNC가 장중에 아마 16%까지 밀려 내려왔을 거예요. 내려갔다 돌릴 때 따라붙을 수 있는 정도. 근데 우리는 얘에 집중합니까? 무슨 소리야? SM이 1조가 넘었어요. 거래대금이. SM에 집중하는 거죠. 1조의 거래대금을 넘긴 종목이 예전에는 많았어요. 많았는데 그 예전이라고 하는 건 이제 2021년 그리고 2022년 상반기까지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반기부터 거래대금 급감을 했죠. 그래서 거래대금이 1조를 넘긴 종목이 하반기 기준에 8월 24일 현대 로템이 20% 올라가는 날 거래대금 1조 터졌고요. 그 다음에 11월 11일 카카오가 20% 넘게 올라오면서 거래대금 1조를 터뜨립니다. 그리고 SM이 마찬가지로 거래대금 1조를 터뜨리면서 변동성 확장으로 마감이 된 거죠. 그래서 1조 이상의 거래대금 터지는 종목이 지금 한 달 반에 하나, 그러니까 분기에 하나 정도씩 나오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그 3분기에 현대로템, 4분기에 카카오, 그리고 올해 1분기에 일단은 SM인데, 거래대금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최저바닥 5조에서부터는 이제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1조 이상의 종목군들이 더 확대될 걸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이 불기둥 종목 검색기에서 발굴된 종목군들은 우량주 위주로 보시고 나서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 그 기준에서 좀 더 보실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에도 장중에 노란톡에 카톡방에 계시면 종목 검색기를 올려드릴 거예요. 이렇게도 올려드리고 두 가지로 올려드립니다. 이게 이제 돈줄 선생 이재선 대표 종목 검색기고요. 그리고
요게 이제 2월 7일, 요게 이제 10일, 7일, 6일, 그리고 3일, 뭐 2일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이용철 연구원의 종목 검색기에 급등포 착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용철 연구원, 그다음에 이재선 대표, 그다음에 박영은 대표 종목 검색기가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데 2월 달 들어서 계속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그 종목군들 올라오고의 고점 상승률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윤정두 거는 3월 달에 나와요. 3월 중순경에 나오는데 윤정두 거는 오픈을 안 할 거예요. 무료로 오픈을 안 할 거예요. 유료 방에만 넣어놓고 무료로 오픈하는 거는 그냥 오픈해서 이렇게 올랐습니다. 활용하셔야죠 라고 철저히 그건 유료로 갈 거예요. 왜? 36년 노하우가 녹아져 있는 수식을 오픈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 수식 오픈하는 거는 강연회 때 2월 25일 날 종목 검색하는 그 기준을 강연회 때 오픈을 해드릴 거고, 그리고 종목 검색기는 유료 회원님들 위주로 드릴 건데 그 유료 회원님들도 DB증권의 자산을 뭐 일정 규모 이상 옮기시는 분들에 한해서 또 랩 상품에 가입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오픈을 해드릴 겁니다. 절대 오픈을 안 해드릴 거예요. 굳이. 그러니까 지금 있는 종목 검색기 다른 분들 거 활용하시면 돼요. 카톡방에 올라오는 검색기를. 그러니까 윤정두 거는 아무래도 어떤 게 올라올까요? 아무래도 뭐 에코프로, 뭐 포스코 케미칼, 뭐 LG전자, SM 이런 게 올라오겠죠. 이게 검색기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움직임 종목군들이 2월 1일 이후에도 많이 발생이 되는데 발굴이 되는데 초록 색깔 박스 쳐드린 부분이 이제 극대형주 1조 이상짜리 대형주 또 극대형주의 수익 범위를 올려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2월 1일, 2월 2일 1조 이상 또 극대형주의 수익 범위들 수익 나신 분들 올려주신 내용을 올린 캡처한 거예요. 2월 3일 또 2월 6일. 그러니까 2월 6일 같은 경우에 이제 건강사랑행복님이 필명을 어떻게 해서 들어오셨는지 저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아마 유료 가입을 하신 것 같은데 필명을 바꾸셔서 들어오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6개월 넘게 무료 톡방에서 계시다가 유료로 가입했어요. 중장기 또 1억 이상 하시는 분들 가입하세요. 또 변동성 종목 하시는 분들도 가입하세요. 케빈 선생님 에코프로 2월 7일 또 안주 메탈라이어 이런 종목군들은 이제 대형주의 수익을 설정하시고 나서 카카오 뭐 이런 LG화학 에코프로 이런 쪽에서 수익을 좀 내시고 나서 들여다볼 수 있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아직도 2월 7일입니다. 2월 7일에 에코프로의 매수 사인만 몇 번 드렸죠. 이것만 12번 문자 나왔어요. 2월 7일에 매수가 12번, 그 다음에 13번째가 전량차익 실현 21.82% 찍고 밀릴 때 전량차익 실현 12번 나온 게 아니다. 포스코 케미칼이 1월 26일 날 12번 나왔고 2월 7일 날 에코프로는 5번 매수, 그 다음에 6번째 전량차익 실현 21.8% 찍고 밀릴 때, 그리고 13% 수준에서 12%대에서 재편이. 코스모 신소재는 시가총액이 2조를 또다시 넘겼죠. 3천만 주짜리고 7만 주를 넘겼으니까 20% 수익 이상에서 차익 실현하신 거고, 그 다음에 SM, 그리고 8일 날입니다. 이제 8일 날 하나솔루션 SM, 한국항공우주, LG화학, 에코프로, 그리고 삼성전기, 카카오, 그리고 LG전자, SM, 그리고 SM 전일 물량 오전에 전량 수익 재편이, 그리고 다시 수익. 복수 가능할까요? 2월 8일 날 그러고 나서 폭등.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이런 그 대형주에서 수익을 다 잡아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인포뱅크 같은 이런 종목에서 병행 수익 내시고, SM 에코프로 770만 원이신가요? 수익 범위가? 에코프로 6.64, 에코프로 10%, 4%. 이게 이제 차익 실현 재편입의 기준들이다 보니까 누적적인 수익하고는 또 틀려요. 그죠? 어떤 리딩방하고도 비교가 안 된다. 이제 3주차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아방궁 선생님께서도 왼쪽 화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대형주 위주에서 포트,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부분 차익 실현. 금요일 날 너무 밀렸어요. 포스코 케미칼이. 월요일 날 미국장이 좀 이제 나스닥 쪽이 빠지고, 그리고 테슬라가 5%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은 이차전지가 조금 흔들릴 가능성이 높은데 금요일 날 선반영 측면도 있으니까
적당히 봐서 저점 찍고 돌릴 때 기준에서는 신규 편입이나 이런 부분을 다시 설정을 해드릴 건데 막연히 들어가지 않아요. 일단 먼저 이제 수급 범위의 프로그램 쪽을 먼저 볼 거고 그 다음에 거래대금 충분히 실려 있는지 볼 거고 그렇게 해서 대처를 할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최악의 경우는 손절도 할 겁니다. 마지막 자락의 고점에서의 거래가 둔화되는 흐름이라면 손절도 할 겁니다. 이게 이제 2월 9일 날 포스코 케미칼이 6% 7% 움직였죠. 그때 기준에서 수익 범위. 또 예쁜 공대님도 이번에 오시는데 강연 회장에 뭐 수익률이 매일매일 단 한 번도 안 쉬고 매일매일 수익 이런 것도 강연에 오셔서 직접 물어보시면 되겠죠. 예쁜 공대님 하고 또 헤네시아 선생님도 오시고 옥돌정 선생님도 오시고 그렇게 해서 이 수익 범위에 대한 25일 날의 기준 유지 확대되면서의 기준에서 또 케빈 선생님도 오시니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해요 하고 태미 선생님은 재작년에 오실 때는 뭐 여행용 가방도 굉장히 비싼 가방에 면세수를 10병 이상을 갖고 오셨나 그래요. 그래서 한 병당 뭐 예를 들면 킹조지 같은 경우에는 호텔에서 아마 지금 좀 올라갔을 거예요. 가격이 380, 400만 원 받을걸요. 그 술부터 해서 뭐 흔히 잘 아시는 발렌타인 30년부터 해서 한 10병 이상 갖고 오셔가지고 다른 분들이 맛있게 잘 드셨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케빈님 하여간 오시고 그래서 SM 수익이 나니까 SM CNC도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예요. 또 하이브도 한번 건드려 보는 거고 결국 차익 실현하시고 하이브는 마이너스로 끝났죠. 그다음에 LG전자, 장충강세까지. 그리고 이제 이시들덤 선생님께서는 SM을 이렇게 결론적으로 변동성 종목을 우리가 종목 검색기를 오픈을 해드릴 때 그것에 대해서 소형주 위주에서 종목 검색기 또 변동성 종목을 오픈해서 보여드리긴 했습니다만 꼭 그렇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선배분들의 수익 범위가 이런 식으로 SM의 54% 이런 수익 범위들이 실질 계좌의 수익이 되는 거고 굳이 변동이 너무 커서 대처가 안 되는 종목은 또 매매를 안 하셔도 상관없거든요. 자세상. 그러니까 이런 수익을 가지고 가실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종목을 윤정두가 드리면 어떻게 매매해야 되는지는 뭐 이번에 이다운 연구원 교육 1기, 2기 받으신 분들 그 1기, 2기 교육 다시 말씀드릴 간단하게만 2기 교육도 지금 신청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2기 교육에 지금 이다운 연구원이 요 기준에서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요 기준에서 지난주에 이게 이제 다 교육이 끝났어야 되는데 접속 사고가 나가지고 뒷부분 교육이 남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채팅방 교육이기 때문에 그 교육 자료를 또 드릴 겁니다. 그리고 동영상으로 이걸 또 찍었어요.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VOD를 여러분들께 드릴 거예요. 평생 보실 수 있는. 그 다음에 검색시 굉장히 중요하죠. 1기 교육생분들 교육받은 내용은 또 틀려요. 그래서 실질 이제 그 검색기 어떻게 활용하시는지 또 어떻게 만드는지까지. 그 다음에 윤정두 거 3시간이 또 있습니다. 윤정두의 교육 3시간. 요게 이제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 요건 가격을 안 올린 것 같아요. 쉬운 병 넘어갔는데. 그러니까 빨리 연락 취하셔서 이쪽에 전화번호 있고 연락 취하셔서 나 저 교육 받을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마 요게 그 담당자 연락처니까 지금 연락하셔서 나도 이거 지금 마저 받을게. 지금 진행 중이라면 나 할 거야. 라고. 윤정도 교육을 3시간은 어디서 8만 원에 들어요? 그렇게 해서 저 교육의 검색식의 내용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소형주에서만이 아니다. 그거 꼭 염두에 두시고 이런 대형주에서의 수익 범위도 생각을 하십시오. 그래서 36년 된 카드예요. 이거 지금 방송국에 갖고 나서 좀 보여드리려고 했더니 어디다 놓는지 제가 못 찾았어. 찾아가지고 방송국에서도 보여드리고 강연회 때도 보여드리고 그리고 요 수익률은 76.81%.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고 기록이고 이게 10주 동안의 기록입니다. 10주. 전 세계적으로 이런 기록은 없어요. 대우증권 실전대회이고 이게 2007년도입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키움증권 수익률 대회를 지금 나갈까 해요.
키움증권 수익률 대회를 나가가지고 키움증권에서 1억 개짜리 리그에서 뭐 1등을 다시 한번 해놔야죠. 타이틀 7개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7개 갖고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윤정도뿐이 없어요. 오랫동안 너무 쉬웠고 2008년도 타이틀이 아마 파생 타이틀이 마지막일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러니까 지금 뭐 14년 됐는데 윤정도가 녹슬지 않았다는 걸 보여드려야 또 여러분들이 윤정도구나. 이런 상한가는 매일매일 잡을 수 있겠구나. 매일매일 잡을 수 있습니다. 농담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그 수식을 이번에 재차 오픈합니다. 이미 오픈했어요, 사실은. 오픈을 했고 그 오픈된 수식 가지고 이제 수익을 내시고 계신 여러분들 선배분들이 계신 거고, 그리고 그 내용을 추가적으로 이번 기회에 강연회 때 오픈을 하겠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시황부터 진행해 드린다 했는데 조금 뭐 시황이 아닌 다른 내용이 집중이 됐습니다. 시황하고 2차 전지 바로 진행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내용은 뭐 강연의 내용 일부하고 교육 내용하고 종목 검색기죠. 종목 검색기에 대한 교육 내용 그 부분까지 설정을 잡아드린 겁니다. 이쪽에 아쉽네요. 여기도 전화번호가 그냥 오픈되어 있으면 더 좋은데 이 전화번호 이쪽으로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신청하시고 영상 먼저 올려드릴게요.